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울진군이 근남면 산포리 일대에 한우 2,600마리를 사육하는 스마트 축산 한우 시범단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확진자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제 경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난 유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관련 확진자가 5명이 추가 발생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유치원에서도 관련된 유아 1명이 확진되면서 원생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난 유아가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27명에 대해 전수검사와 함께 전원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검사 결과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다닌 원생 1명과 부모, 50대 어린이집 직원이 확진됐고 다른 대형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확진자의 가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확진자 가족이 다닌 대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생과 직원 등 22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20여 명 되는데 오늘 지금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또 다른 경주에서는 지난주 하루 확진자 수가 2~3명 선에 그치며 코로나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주말부터 병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늘 포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확진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일행 3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중학교 2곳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해병대 입소자 1명도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1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확진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울진군에 한우 2,600마리를 동시에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환경청은 이 부지가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지역이라며 개발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또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한 스마트 한우 축산단지 부지입니다. 19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7개 크기로 소 2,600마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비 62억 원, 군비 22억 원, 민간 118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환경청이 최근 이 부지에 대해 축산단지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수달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할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지역이고 부지 주변에 마을이 형성돼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과 한 2~3m 거리 우리 밭 이 끝과 접했지요. 집하고는 100m도 안 되죠. 부지 반경 200여 미터 안에 살고 있는 주민만 22가구. 주민들은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설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동의도 한번 받은 적도 없고 설명회도 한 적도 없고 공청회도 한 적도 없고 모든 절차도 다 위반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측은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대체 부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우리가 축사 안에서 오물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건축을 하거든요.
울진군은 민간 주도 공모 사업이라 허가 당시 주민 동의가 필수 사항은 아니었지만 대구환경청의 의견을 참고해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통합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하던 장소를 제외시키면은 이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도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축소하고 이제 어떤 양으로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우리 통합위에서도.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축산단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373명과 법인 150곳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텍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포항의 39살 김모 씨가 지방소득세 49억 3,500만 원을 체납해 경북 지방세 체납액 중 최고를 기록했고, 법인 중에서는 소득세 3억 4천만 원을 체납한 구미의 한 업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1,000만 원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또 지방세 체납액 규모로는 3천만 원 미만이 63.4%로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체납 사유로는 부도나 폐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고등학교마다 예비 소집을 하고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줬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르는 것이어서 유념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고등학교마다 각자 어떤 시험장을 배정받았는지 알려주는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수능 시험장으로 쓰이면서 코로나19 방역을 마친 상황이라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수험표를 나눠줬습니다. 도시락 속 편한 걸로 잘 준비해 가고요. 그럼 물 제공 안 되니까 물 꼭 싸가도록 하고. 친구들끼리 용기를 북돋는 말을 주고받았고, 교사는 따뜻한 포옹으로 제자들의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집에 와서 마무리 노트를 보고 일찍 잠에 들 예정입니다. 졸업생들도 저마다 졸업한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고 주의할 점을 안내받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유행 속에 수능이 치러져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면 손소독을 하고 체온을 재는데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을 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하고 분실이나 오염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더 챙기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시험 시간에는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만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를 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수험생은 지정된 병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수험생은 별도의 기관에서 시험을 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 수험표 분실에 대비한 사진 한 장은 오늘 밤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은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대구 25,100여 명, 경북 22,000여 명. 오늘은 밤늦게까지 책을 보지 않고 일찍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손으로 풀고, 그다음 문제는 꼼꼼하게 읽어서 아는 문제를 틀리는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이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수능일인 내일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를 벌입니다. 시험장 인근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소음 유발 차량을 원거리로 우회 유도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은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수험생을 위해 경적을 울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합 신공항이 들어서면 경북의 산업 지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역마다 신공항과 연계한 산업으로 재편될 예정인데요. 경북의 신공항 경제권을 이루는 발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현대공항은 여객 화물 운송에서 벗어나 산업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공항 경제권의 거점으로
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독일 베를린 공항, 일본 센다이 공항 등은 거대한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며 국가와 지역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발전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투자 유치, 여객, 관광 산업으로 확장은 물론 23개 시군별로 공항과 연계한 핵심 사업 발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은 공항이 들어서는 의성 군위, 공항 직접 영향권인 구미와 칠곡, 간접 영향권인 문경, 상주, 예천 등 9곳, 나머지 포항과 경주 등 확대 영향권 10곳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5km, 10km, 20km, 넓게는 50km까지 기능별로 해서 거점 혁신 기능들이 다르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지역 발전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과 공업, 그다음에 관광 모두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이 있고 그다음에는 국제화 도시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발전 전략과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맞는 그런 전략을 경상북도는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 그리고 공항과 항만 투포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그래핀을 제조하는 그래핀 스퀘어와 MOU를 체결하고 생산 공장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그래핀 생산 공장 구축과 차세대 제품 생산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래핀 스퀘어와 글로텍은 2025년까지 포항 블루벨리 등에 500억 원을 투자해 5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 개설한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갈수록 위축되면서 올해는 이번 주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야시장은 2019년 7월 첫 개설을 했을 때만 해도 판매대 40곳으로 출발했으나 해마다 줄어들더니 최근엔 8곳만 남은 상황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올해는 이 단어가 무색할 만큼 수능 당일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역에는 일주일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불씨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바로 내일이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수능 당일은 맑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올해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 차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경주에서는 15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18도, 경주와 울진이 19도까지 오르면서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7도, 독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대부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는 이어지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큰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의 10월 수출액이 9월에 이어 2달 연속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39억 5천만 달러로 이전까지 최고 실적이었던 9월 수출액 38억 3천만 달러보다 1억 2천만 달러 많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9% 증가했습니다. 경북 수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매뉴얼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급식 관련 기구 배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 일일 위생 점검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학교 급식 위생관리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급식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우 박신양이 2022학년도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1차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박신양은 어제 자신의 SNS 계정에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석사과정에 지원한 수험표를 공개했습니다. 박신양은 지난 2017년 제주에서 열린 한중 화가들과의 단체전에 그림을 출품할 만큼 미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동대학교는 다음 달 16일에 합격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9시 53분쯤 영덕군 대진1리 해수욕장 인근 200m 해상에서 2.34톤급 연안자망 어선이 전복돼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61살 박모 씨가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 조업선에 의해 2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